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자바 TRT 부시렉입니다. 자, 저는 오늘이 만우절인가 싶었습니다. 예, 정말로. 나는 오늘 4월 아닌데? 아니 11월에도 미국엔 만우절이 뭐 따로 있나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얀님과 앙칼레프 씨의 경기가 원래는 코메인이었고 이 두 분에서 이기는 분이 다음 차기 타이틀 도전자 그 자리를 가리는 경기가 잡혀 있었고 메인 이벤트가 바로 이리 프라스카 씨와 그리고 글로버 테세이라 씨. 제가 원래 게세이라라고 부르는데 당분간 테세이라 씨라고 부르긴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제가 너무 개개개거리니까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얀님한테 안 좋은 기운이 갈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우리 글로버 씨, 우리 테세이라 씨, 우리 테세이라 씨가 타이틀전이 잡혀 있었어요. 리매치죠. 제가 알기로 슈퍼스타가 아닌데 바로 챔피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바로 리매치를 받은 경우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코디 가브란트랑 TJ 딜라슈 싸웠을 때 그 둘이가 바로 리매치를 했었죠. 근데 그래도 코디 가브란트는 어느 정도 좀 스타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있는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글로버 씨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죠. 뭐 경기가 뭐 재밌었다. 요건 인정합니다만 근데 바로 리매치를 받을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정말 뜻밖에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테세이라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뭐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뭐 그렇게 갈 느낌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프라스카가 어깨 부상을 라스베가스에서 훈련 마무리를 하다가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그래서 경기가 취소됐어요. 근데 취소되는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챔프들이 부상을 당하잖아. 그러면 경기가 취소가 될 뿐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도 뭐냐면은 그 밑에 있는 뭐 컨텐더들한테 어떤 경기가 되느냐 잠정 타이틀전이 되지 이게 찐 타이틀전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찐 타이틀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리 프라스카가 본인의 그 챔피언 자리를 내려놨어요. 왜냐? 본인은 좀 이번에 부상이 심했기 때문에 나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 체급을 너무나도 정체시키고 싶지 않다 하면서 그냥 챔피언 자리를 내려놨죠. 뭐 벨트를 내려놨다. 뭐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이 말은 뭐 리터럴리로 따지자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벨트는 실제로 뭐 주고받고가 아니에요. 벨트는 그냥 챔피언이 되면 받습니다. 하나하나씩 새로 하나씩 받아요. 그래서 존 존스가 챔피언 벨트 몇 개냐 뭐 15? 뭐 17개가 어쨌든 엄청나게 많죠. 존 존스가. 근데 과거에 뭐 챔피언 벨트를 이겼을 때 새 거를 못 받았던 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 2명이 있는데 몇 명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드존이 챔피언 벨트를 새로 못 받았었고 근데 결국에는 밀렸지만 다 받긴 받았대요. 그리고 스티펜 미오치치도 오브레인전 때 그때 본인 벨트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 UFC 측에서 벨트를 새 걸 안 준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오치치가 벨트를 가져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졌었다? 그랬었으면 미오치치가 벨트를 본인이 쓰던 거 오브레임이 받아서 써야겠죠. 뭐 그렇게 됐는 건데 근데 미오치치도 결국에는 밀렸던 거 다 받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리 프라스카가 이번에 챔피언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 놔서 우리 안님과 우리 앙칼레프 씨가 이렇게 공석 챔피언전을 두고 싸우게 되는데 프라스카가 엄청난 자신감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뭐 챔피언 자리에서 내려와도 어차피 다시 챔피언 될 거다 뭐 요런 자신감인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프라스카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벨트도 반납 안 하고 어차피 프라스카가 챔피언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 놔도 돌아오잖아? 그러면 타이틀전을 바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엄청나게 꼬이고 이러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프로아스카가 돌아오잖아? 그러면 바로 타이틀샷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싸우는 입장이 챔피언에서 도전자로 바뀌는 것일 뿐 경기 자체는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아스카가 딱히 잃는 건 없습니다. 딱히 잃는 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챔피언 자리에 있어도 지면은 뭐 내려오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장이 조금 바뀌었을 뿐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얀님과 앙칼레프 씨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큰 차이는 솔직히 챔피언전이 걸려있느냐 마느냐는 그냥 그거는 뭐 벨트 주느냐 마느냐 그 차이고 가장 큰 차이는 이게 3라운드에서 5라운드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얀님이 조금 슬로우 스타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라운드 경기라는 걸 알았을 때 앙칼라이프랑 좀 걱정됐던 게 1라운드 내주고 2라운드 애매하고 3라운드를 만약에 이긴다면 요래서 판정으로 지지 않을까 뭐 요런
좀 걱정을 했었는데 슬로우 스타터시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5라운드면 초반 1라운드 정도는 뭐 조금 천천히 스타트를 해도 뒷부분에서 좀 따라잡을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5라운드면 안 좋은 게 뭐냐? 얀님이 체력이 5라운드를 진짜 1도 문제 없이 갈 만한 체력은 객관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서 얀님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얀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얀님이 건드리면 그냥 KO다. 요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데, 얀님은 펀치가 묵직한 편은 맞지만, 그렇게 원펀치 너가웃 아티스트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원펀치 KO 있긴 있죠. 루크 라콜드전이라던가, 그리고 코리 앤더슨, 요런 거 있긴 한데,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맷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요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얀님이 펀치가 센 편은 맞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건드리면 그냥 다 간다 요런 주먹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3라운드를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5라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경기가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5라운드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혹시 3라운드를 준비해가지고 후반 라운드로 간다면, 초반 라운드 끝날 수도 있지만 후반 라운드로 간다면 좀 얀님이 지쳐서 좀 후반에 좀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얀님이 원래 사우스포 상대로 잘하십니다. 얀님이 앞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얀님의 앞손 여기 있으면 상대의 앞손 앙칼라이프가 사우스포잖아. 그래서 상대의 앞손이랑 같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얀님이 앙칼라이프의 앞손을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면서, 그래서 앙칼라이프 앞손을 잘 못 쓰게 하는 요런 걸 잘 하시죠. 근데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앙칼라이프가 앞손이 주무기입니다. 얘가 앞손 체크라이툭 요게 주무기인데, 그래서 앙칼라이프가 체크라이툭을 치는 거 그런 거를 얀님이 견제를 어떻게 해볼 것 같긴 한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얀님 경기는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얀님이 항상 경기마다 좀 전략이 많이 다르거든요. 타격적인 전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선수를 싸울 때 그 선수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그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앙칼라이프를 파괴를 하실까 궁금하고요. 근데 좀 믿음이란 건 있죠. 왜냐하면 불안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얀님이 아데사냐한테 타격에서 꿀리지 않았고, 그리고 레이스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레이스가 진짜 타격에서 진짜 극강이다 요런 포스였는데 레이스도 박살을 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얀님이 티아고 산토스한테 옛날에 한 4년 됐나 4, 5년 정도 전에 한번 패배한 거 말고는 타격전에서 지금까지 UFC에서 진 적이 거의가 아니고 티산전 빼고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얀님이 타격 하나는 진짜 정말 잘한다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라키치전에서도 라키치가 킥이 정말 강력한데 그걸 다 체크를 해내면서 그런 위험함도 다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물론 테이크다운 디펜스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크다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번에 앙칼라이프가 테이크다운을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얀님이 글로버 테세이라 씨와 붙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얀님은 테디가 약점이다, 그라운드에 깔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라운드를 보낸다, 요런 약점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앙칼라이프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테이크다운을 준비를 해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테이크다운이 안 통해도, 테이크다운 아예 시도를 안 하고 타격전 하는 거랑 테이크다운을 중간중간 섞어주면서 타격전 하는 거랑 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앙칼라이프가 테이크다운을 섞어주면 얀님이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타격전에서 앙칼라이프가 유리한 그림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앙칼라이프 씨가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경기들을 보면 앙칼라이프가 딱히 그렇게 테이크다운 많이 시도하진 않습니다.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33%입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만, 그래도 앙칼라이프가 지금까지 18승 1패인데 1패 요것도 옛날에 폴 크레이그 상대로 거의 다 이긴 경기 1초 남기고 트라이앵글 초크로 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앙칼라이프가 좀 무패, 극강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런 거를 얀님께서 깨실 수 있을까? 얀님이 항상 좀 뭔가 좀 언더독일 때 잘하셨고, 또 얘는 절대 못 이기지, 예를 들어서 아데사냐, 예를 들어서 또 누굽니까, 라키치, 예를 들어서 또 누굽니까, 레이스, 요런 애들 잘 잡아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얀님이 사람들이 못 이길 것 같다 하는 그런 선수를 파괴해서 잘 이겨내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테세이라는 누구랑 붙을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얀님이랑 앙칼라이프랑 붙어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챔피언이 나오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랑 프라스카랑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테세이라는 누구랑 붙게 될지, 그게 조금
걱정이라기보다는 뭐 내 알바입니까? 테세이라가 우회되든지 뭐 관심 없습니다. 테세이라 우회되든지 예? 뭐 어쨌든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투네이션 혹은 슈퍼땡스로 TRT에게 후원을 조금이라도 해주신다면 TRT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